한영길은 손녀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낡은 모자와 뿔테 안경을 썼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흰 셔츠를 꺼내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백화점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화점은 바로 자신이 세운 곳이었습니다. 영길 회장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파트 경비원이 반갑게 물었어요. 손녀 선물 좀 사러 가려고 하네. 요즘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겠군. 영길은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운전사를 불러 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며 거절했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영길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긴 후로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백화점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화려한 유리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자 활기찬 음악과 향수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백화점은 더욱 화려해져 있었죠. 하지만 낡은 모자와 평범한 셔츠 차림의 영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듯한 젊은 여직원이 영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녀 선물을 좀 사려고 하는데 영길이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여직원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죠. 여기 노숙하시면 안 됩니다. 백화점에서 쉬시려면 카페를 이용하시든가. 여직원의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영길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렇군요. 손녀 선물만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여직원은 한 번 더 의심스러운 눈길로 영길을 훑어보더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길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를 알아보는 직원도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옷을 입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죠. 계단을 오르던 영길의 어깨를 누군가 세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다소 험상궂게 생긴 중년의 남성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백화점 매니저입니다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셔야겠네요. 영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는 그저 손녀 선물을 보러 왔을 뿐인데 매니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여러 고객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매장을 배회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훼손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영길의 마음에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지요. 매니저는 영길의 팔을 잡아 에스컬레이터로 안내했어요. 마치 범죄자를 호송하듯 그를 1층까지 데려간 후 출구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단정한 차림으로 오시거나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여기는 고급 백화점입니다. 문 밖으로 밀려난 영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낡은 모자가 날아갈 뻔했지만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그를 지켜보던 경비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백화점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들렀던 구두 수선집이 눈에 띄었어요.
영길은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운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이구, 회장님 아니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구두 수성공 박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영길이라고 불러주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먼. 박 씨는 영길의 표정을 살피더니 차를 한 잔 내왔어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방금 내가 세운 백화점에서 쫓겨났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 영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회장님께서 그 백화점을 처음부터 일구신 분인데. 괜찮네. 내가 그런 모습을 원했으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영길과 박 씨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화점 시절의 추억, 박 씨가 처음 가게를 열 때 영길이 도와준 일,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요. 창밖으로는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백화점이 있기 전에 이곳이 어땠는지, 그리고 회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셨는지를. 박 씨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영길이 구두 수선집을 나서려던 그 순간 백화점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영길과 박 씨는 가게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백화점 경비원 중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죠.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경비원은 영길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시군요. 경비원은 영길 앞에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경영하실 때 입사했고 회장님 사진을 사무실에서 종종 배웠습니다. 영길은 놀란 표정으로 경비원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만.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오셨나요?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쫓겨나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희 신입 직원들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나 봅니다. 당장 매니저에게 보고하려고 했는데 영길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김철수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길은 부드럽게 웃으며 김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내가 원해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당연하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방금 백화점 내부 게시판에 이 일을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영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런 일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창립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영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게시물을 지금 당장 내려주세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보았을 겁니다. 영길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는 소란 없이 조용히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제 그것도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구두 수성공 박 씨가 다가와 영길의 팔을 잡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영길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김철수에게 한마디 더 남겼어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3시 잠시만 백화점에 들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영길은 박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길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올라온 익명 게시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노인을 내쫓은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미 백화점 전체에 퍼져 있었죠. 그 노인네가 정말 창립자였대? 화장품 코너의 여직원 박수연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노인이 정말 수상해 보였잖아. 옷차림도 그렇고. 수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별의별 노인네들이 다 꼰대질하는 시대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백화점 이미지 관리하는 건 우리 일이잖아. 그때 매니저 김준호가 다가왔어요. 수연 씨, 어제 그 노인 말이야.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있어? 수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왜요? 설마 정말 문제되는 거예요? 준호는 안경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 익명 게시물이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 그분이 정말 창립자셨다면 큰일이야. 에이, 설마요. 창립자면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겠어요? 고객님도 아니었잖아요.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갸우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직원 휴게실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노인이 창립자였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백화점은 더욱 붐볐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어제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객들을 응대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봐요, 수연 씨. 갑자기 인사팀 과장이 다가왔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식인가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오후 3시에 VIP 손님이 오신대요. 전 직원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응대 당부한다는 메시지가 내려왔어.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겠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는 특별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VIP 전용 구역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경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섰어요. 준호는 1층 로비를 서성이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게시물과 오늘의 VIP 방문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확실한 정보가 없어 다른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3시에 가까워졌어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VIP 방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죠. 2시 55분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세 대의 검은 고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차에서 내릴 손님이 누구일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백화점 VIP 전용 출입구에 모여있던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검은 세단에서 2명의 경호원이 내렸고 이어서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어제 백화점에서 쫓겨났던 한영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길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2명의 경호원이 좌우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차에서는 현재 그룹 부회장인 강민우가, 세 번째 차에서는 백화점 신임 대표 이준혁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우가 영길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이준혁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영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를 둘러싼 백화점 간부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백화점 내부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길에게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며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영길은 1층 로비에 멈춰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많이 바뀌었군요. 영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고, 영길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저 직원을 이리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영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준혁은 재빨리 지시를 내렸고 떨리는 다리로 수연이 영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는 수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매니저 김준호도 허겁지겁 달려와 영길 앞에 섰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백화점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객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둘러보았어요. 영길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영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백화점을 처음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했던 가치였습니다. 영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백화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상품들이 즐비한 매장을 지나며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10년 전 물려준 백화점은 분명 더 화려해졌지만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매출은 작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이준혁이 영길의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고급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영길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준혁 씨,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영길은 수연과 준호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젊은이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수연과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의 실수는 단순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영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기억해 두세요. 이 백화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든 낡은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말이죠.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영길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로 강민우와 이준혁 그리고 경호원들이 조용히 따랐어요. 백화점 직원들은 길을 비켜주며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층에 도착한 영길은 어린이 매장 앞에 섰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바깥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이 도시가 이제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죠. 강 부회장. 영길이 갑자기 강민우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강민우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손녀 선물을 사러 왔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10살 아이에게 줄 만한 것으로요. 영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강민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랙티브 교육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 딸도 그런 걸 좋아하죠. 영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이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은 모두 영길을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작은 로봇 장난감 앞에 멈춰섰죠. 이건 어떤 기능이 있나요? 영길이 물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재빨리 설명했어요. 이 로봇은 코딩을 가르쳐주는 교육용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죠. 영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장난감을 포장하는 동안 영길은 다시 이준혁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이 대표, 백화점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어요. 절반만 맞았습니다. 백화점은 단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백화점의 의미죠. 이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포장된 선물을 받은 영길은 천천히 백화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수연과 준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여러분, 영길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난 다시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게는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백화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영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세대의 검은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길이 떠난 후 백화점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준혁 대표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강민우 부회장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그들은 영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한영길 회장님께서 이 백화점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겸손하셨죠. 자신이 이룬 성공에 취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구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수연은 구석에 앉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다음 날부터 백화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준혁은 모든 고객을 VIP처럼 일하는 새로운 서비스 지침을 내렸어요. 모든 직원들은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가 아닌 그들의 필요와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수연은 특별히 노력했어요.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 화장품이 제 피부에 맞을까요? 한 노인이 수연에게 물었어요. 과거라면 수연은 그저 형식적인 대답을 했겠지만 이제 그녀는 진심으로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르신의 피부 타입을 먼저 확인해보고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백화점의 변화는 점차 고객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평범한 차림의 사람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백화점을 찾았죠. 한 달 후, 영길은 다시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낡은 모자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영길은 특별한 대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대해주세요. 영길이 말했어요. 오늘은 그저 손녀와 함께 쇼핑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의 옆에는 10살 손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백화점 안을 둘러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죠. 영길은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매장을 돌아보았어요. 할아버지, 저기 화장품 코너에 가보고 싶어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영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품 코너에 다가가자 수연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연은 민지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어요. 립스틱 보고 싶어요. 민지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여러 종류의 어린이용 립밤을 보여주었어요. 민지는 신나게 색상을 골랐고 영길은 그런 손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영길과 민지는 백화점 내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영길은 카페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영길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란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지. 뭔데요, 할아버지? 민지가 물었어요. 진짜 부자는 남에게 무릎 꿇릴 힘보다 스스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란다. 겨울이 오고 백화점 앞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한영길과 손녀 민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백화점을 찾는 단골이 되었어요. 영길은 항상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제 모든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영길의 바람대로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부터 갈까요? 민지가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길은 미소 지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꾸나. 그들이 백화점을 거닐던 중 수연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영길 할아버지, 민지야. 오늘도 쇼핑하러 오셨네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사려고요. 영길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민지가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는 동안 영길은 잠시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화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군요.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밝아 보입니다. 수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영길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지. 장난감을 고른 후 영길과 민지는 백화점 내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영길이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식당이었죠. 그들이 국밥을 먹고 있을 때 이준혁 대표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식사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영길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와서 함께 먹지 그래요. 이 국밥집이 백화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네.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영길과 백화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교훈 덕분에 저희 백화점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올랐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는 거죠. 영길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질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지. 식사를 마친 후 영길과 민지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출구 앞에서 그들은 매니저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영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이제 이곳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영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할아버지가 한 일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존경하는 거란다. 어떤 사람인데요? 민지가 다시 물었어요. 영길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란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지. 이건 내가 살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영길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어온 모든 것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한영길의 이야기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진짜 부자는 남에게 무릎 꿇릴 힘보다 스스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백화점 직원 교육장에 크게 걸려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영길은 여전히 검소한 모습으로 손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